나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어, 제가 간 데 중에 뭐 지금은 아마 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 조그만한 오피스텔을 하나 강남에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원탁 같은 거 하나 놓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앉혀놓고 막 강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법인이 있고 자기 법인으로 아파트를 50채를 샀고 그걸로 뭐 돈을 얼마를 벌었고 뭐 1년에 뭐 전세값이 1,500만 원씩 올라가지고 뭐 한 4억 5억씩 막 들어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막 뭘 적어줘요. 그리고 뭐 어디 아파트가 좋다 막 이런 거 살짝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저는 그때 제 와이프 지금의 와이프인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 겸해서 한번 가봤는데 꼭 앉아 있었죠.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한두 시간 이렇게 얘기 듣는 거야. 그러면은 막 50채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제가 그때 12채인가? 11채인가 12채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 13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 직전이었으니까 아마 한 11채, 12채? 뭐 이 정도였을 거야. 근데 12세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막 5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힘들까. 나는 13채 굴리는 것도 힘든데 저기는 막 50채를 굴리는구나 하면서 막 대단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특별회원을 해라. 특별회원을 하고 우리가 뭐 물건을 추천해 주겠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지방에 소형 임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아파트들. 근데 그 아파트를 이제 뭐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일반으로 전환되잖아요.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100% 그러니까 분양이 100%다 안 되는 그런 지방의 조그만한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 거를 그 업자가 껴요. 그 업자가 하나 껴가지고 약간 도매급으로 약간 좀 싸게 한 30개, 40개를 계약금만 걸고 이렇게 딱 사와요. 자기가 계약금만 걸고 그 분양하는 데랑 이제 뭐 컨택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를 이 그 갭투자 강사들이 요걸 이제 자기가 또 소매상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거죠. 이렇게 교육생들한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팔면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로 막 200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죠. 그게 사업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는 실제로 그 분양 사무소랑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분양을 반내 만에 하는 거를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가격이 얼만데 라고 제가 뻔히 아는데 저한테 훨씬 비싸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수수료 200을 더 받아갔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진짜 돈 되는 장사인데 저거 대단하다. 근데 저는 물론 그때는 뭐 강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제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빨리 하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돈 되는 장사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왔었죠. 네, 왔었어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었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막 수십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11년도, 12년도에. 그걸 아셨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벌써 갭 투자라는 거는 6년, 7년 전에도 강사들도 많았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12월 그러니까 12년도 겨울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악착같이. 물론 신혼 때는 조금 쓰긴 썼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14평짜리 조그만한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하면서 악착같이 모았죠. 와이프도 맞벌이를 뭐 그때 잠깐은 했었으니까 둘이서 진짜 뭐 거의 한 70% 정도는 저축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또 17채를 더 샀거든요. 17채. 그러니까 결혼을 12년도에 했는데 13년도도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뭐 전세금을 또 뭐 한 1억 가까이 올려받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또 그냥 아파트를 또 샀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얘가 이제 불어나니까 나중에는 막 돈이 막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살려고 맘만 먹으면 뭐 10채도 한 번에 사고 하는 거죠. 아주 적은 갭이 작은 것만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었으니까. 13년도, 14년도는 어땠냐면은 그때도 되게 아파트 사기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는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그냥 5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그냥 사고, 사놓으면 막 1,500, 2,000 그냥 올라가고, 막 그런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고,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 사지 말라고. 집 사면은 나라 그러니까 집값 폭락한다고. 집값 폭락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제 뭐 일본 따라간다. 지금하고 똑같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이제 비일비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엄청 싸게 팔고 살 사람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다 깎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고 전세는 왕창 높게 받아가지고 갭을 적게 해서 돈 많이 벌었었죠. 근데 13년도, 14년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방의 소도시들은 1,0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한 채씩 충분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도 사줬어요. 제가 이렇게 제 돈이 있으면 제가 돈이 뭐 5천이든 6천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이 모이면 우선 어떤 아파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부동산을 쫙 전화해가지고 사요. 사고 나면은 뭐 제 돈을 다 쓰잖아요. 제 돈 다 쓰고 나면은 그래도 아파트를 사라고 중개사들이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왜냐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 시절만 해도. 그러면은 저는 돈이 떨어졌으니까 제 친구들 막 사주고 그랬죠. 그런 거 위주로 막 투자했는데 남으니까 남은 거를 또 친구들 막 사준 거야. 그래서 제 친구는 뭐 10채, 11채씩 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사줬죠. 그러고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야, 이것만 진짜 계속 하면 되겠다. 진짜 이것만 하면 정말 좋겠다. 그때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11년도, 12년도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었어요. 안 좋아지기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이 조금 쌓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지만 잘은 몰랐지만 하면서 조금 조금 깨달아 가다가 13년, 14년도는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지만 옛날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긴 했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나간 거죠. 근데 15년도부터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15년도부터. 15년도에 진짜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느낌이. 왜 그랬냐? 그때 처음으로 중개사들이 이상하네요. 전세가 안 올라가요. 전세가 안 올랐네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미 뭐 아파트 25채, 26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살 때는 뭐 지금 사면 뭐 전세 올라가요. 뭐 괜찮아요. 뭐 사세요. 막 이랬는데 그리고 재계약할 때도 전세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올라갔는데 그 15년도 초부터 안 올라가요. 전세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당연히 2,000만 원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25채 가지고 있으니까 1,000에서 1,500만 올라가도 한 3억 버는 거 아니에요. 전세금만 올라가는 게. 그럼 나 올해 한 3억 들어올라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안 올라가더라. 안 올라가는 동네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입주 물량이 많았죠.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뭘 하나 살려고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1,500만 원 정도. 자, 11년, 12년도에는 5, 600만 원이면 샀는데 13, 14년도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지 샀어요. 갭이. 근데 15년도 들어가니까 1,500만 원 정도의 갭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어떤 지방에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패턴의 투자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전세는 안 올라갔는데 매매가는 올라가더라 이거죠. 매매가는 올라갔다. 이게 지금 약간 저랑 지금 스트리밍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좀 안 오는데 전세는 안 올랐는데 매매는 올라가더라. 이게 15년도부터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자, 그 말은 뭐죠? 실제 거주하는 전세입자들은 다른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대안들. 다른 빈집들이 많아진 거죠. 자, 다른 빈집이 없어야 집주인들이 올리고 싶을 때 할 수 없이 올라가는데 전세가. 근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전세입자들이 올려주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올라가죠.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매매가는 올라가요. 매매가는. 그 말은 뭐냐면 매매를 하는 수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 거예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아, 자, 실거주자들은 대안이 생겼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져가지고 매매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안 좋은 시그널. 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매매가 자체가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대안으로 빠져나가서 갭이 벌어지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그때 확 느껴진 거죠. 근데 그때도 강의들 엄청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 그때 뭐 갭 투자 뭐 얘기들 엄청 많이 하고 다녔고, 제가 그때 강의를 들으러 갔던 사람들도 뭐 계속 강의하러 다니고 컨설팅하고 뭐 어디 임대 아파트 뭐 50채 사가지고 회원들한테 뭐 다 팔고, 그 회원들은 또 자기 가족들 친지들 또 데려와가지고 또 사게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막 올라간 거죠. 진짜 뭔가 막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모이고 뭐 잘 몰라. 잘 몰라도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냥 뭐 소형 아파트 사면 돈 번다더라 하면서 막 계속 사는 거야. 잘 몰랐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도의 갭으로 사가지고 이게 크게 답이 안 나올 텐데라고 막 고민은 막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팔려버리니까, 제가 어떤 살려고 하는 집을 고민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막 팔려버리니까 이거는 이 가격에 사면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막 사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강의하던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바뀌었어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뭐냐면 지방이 너무 이제는 과열됐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으로 가자.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때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갭이 작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좀 가야 된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최소한. 지방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중개사들한테 물어보면 내년에 분양이 엄청나게 많고 입주를 막 몇만 채가 해요. 이런 얘기가 전국적으로 돌았거든요. 전국적으로. 저는 아파트가 전국에 있었으니까. 야, 이거 문제 있다.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자고 그때 하는 부류가 일부 있었고, 여전히 대다수의 부류들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을 갭 투자하세요. 사서 보유하고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였어요. 15년도에는. 근데 제가 그때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요. 많이 못 팔았어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를 제가 등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하지 말라고. 임대사업자가 5년 의무 보유인데 5년을 보유하지 못, 그 5년을 의무 보유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뭐 과태료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못 판다고 생각하시면 속 편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왔는데 그 타이밍에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임대사업자를 마지막에 산 것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었거든요. 13년도, 14년도에 산 것들은. 왜냐면은 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종부세도 확 그 다 깎아버리고 막 다 거의 뭐 걸레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의무 보유하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빼놨죠. 그래서 그거만 팔 수 있었어요. 그것만. 근데 걔네들은 또 위치가 괜찮았어. 그래서 당장 팔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팔아야 되는 애들, 많이 오른 애들은 임대사업자에 묶여 있고, 지금 최근에 산 애들은 아직도 괜찮고, 근데 팔려면 이 최근에 산 거밖에 팔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막 속상한 상황이 된 거죠. 속상한 상황. 그래서 그나마 좀 고민해서 조금씩 막 판 거예요. 물론 그때 팔았으면 최고 좋았겠죠. 최고 좋았는데 그때 다 못 팔았어요. 그래서 15년도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15년도부터 팔아가지고 슬슬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저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 한 반은 있는데 다 팔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한 해에 팔면 양도세가 너무 세가지고 그걸 고려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강사들 중에 이쪽 그 수도권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야.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 거의 고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고점에서 조금 전에 한 어깨에서 목 정도에 빠져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하자. 갭이 훨씬 큰 거예요. 수도권은 수도권 갭이 훨씬 크니까 이제 많이는 못 사고 한두 채 똘똘한 거 사자 막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방에 막 사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때가 15년도예요. 15년도. 근데 그 강사들 많았는데 지방에 아파트 사라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망했어요. 강사들 다 망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의 듣고 했던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무료 강의 갔던 사람들 그 50채 있다는 분도 카페도 없어졌더라고요. 다 없어지고 뭐 컨설팅 해준다는 사람들 뭐 소송 걸리고 뭐 난리 났겠죠. 왜냐면 그 이후로 막 집값 떨어진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서울로 간다, 뭐 수도권으로 간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강사가 좀 살아남은 거고,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14년도부터는 분양권이 이제 슬슬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11년도, 12년도는 집을 사지 말아라.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막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그때도 분양가도 엄청 낮았고,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돈 엄청 벌었어요. 지금 막 한 7, 8년 지났죠. 근데 한 2배 이상 막 3배 오르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조금 꺾이고 13년도, 14년도부터 조금씩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13년 후반, 14년 초반부터 건설사들, 지방의 조그마한 건설사들이 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분양이 잘 안 될까봐 싸게 팔든지 잘 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돈 버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부동산 돈 벌리나? 그러니까 어리버리 잘 모르는 호구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기웃기웃하는 거야. 기웃기웃. 그런 거를 이 건설사가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분양을 막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양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 전문가들이 분양으로 또 막 갈아타. 예. 갭 투자하다가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 가르친다고 막 또 가 있는 거야. 또 분양권 가서 뭐 어디 뭐 좋은 분양권이 있고 뭐 이걸 어떻게 따져봐야 되고 뭐 청약을 뭐 어떻게 하면 당첨이 잘 되는지 무슨 전략 가르쳐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갭 투자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컨설팅비 받던 사람들이 컨설팅 안 되니까 일로 가서 또 저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 하죠? 거기서 또 특별회원을 가입해라. 그리고 뭐 내가 청약 통장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컨설팅 해주겠다 해가지고 또 돈 받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런 거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강의를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에 이윤을 붙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잡은 물고기에 이윤을 붙여서 파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이미 세팅이 다 끝나서 나한테 그냥 입에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모르고 그냥 이 사람한테 100%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존하면은 요번 한 건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한 건은. 근데 두 건, 세 건, 네 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데 물고기 하나 잡아줬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예를 들어 뭐 자연산이래. 자연산인데 나는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뭐 구분할 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자연산인 줄 알고 그냥 비싼 값에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고 싶다면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 있으니까 너한테 싸게 팔게. 그러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줘. 아니면 무슨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면 싼 물건을 소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그래서 14년도부터 분양권이 또 막 엄청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고 계속 막
이제 분양을 받아서 돈 벌자 이제 한 축, 그 다음에 뭐 수도권에 갭 투자하자 한 축,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갭 투자해도 여전히 괜찮다 한 축, 막 이렇게 막 쫙 갔었죠. 자, 그래서 갭 투자하던 사람들이 다시 절로 분양권 강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 그런데 15년, 그래서 15년하고 16년은 분양이 막 절정에 다다르고 분양권 투자도 막 묻지마 투자로 막 가고, 그리고 막 누가 돈 벌었다더라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그 분양했던 사람들이 15년, 16년도에 입주하면서 막 프리미엄이 막 1억, 2억이 붙었네, 막 3억이 붙었네, 이런 소리를 막 들으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오는 호구들을 강사들이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분양권 강의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하면서. 어. 그리고 아니면 나한테 컨설팅비를 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돈 걷어가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막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내 친구가 돈 벌었다니까 나도 지금 사도 돈 벌겠지 이런 생각에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막 지방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막 지방 아파트들 많이 사줬는데 지금 진짜 다 죽었죠. 그런 강사들 다 죽고 그렇게 하나 샀다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뭐 답안 나온다고 막 뭐 모르겠어요. 뭐 뉴스에는 뭐 자살했네 만에 하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의 말 믿고 뭐 했다가 막 고생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